거의 1년에 가까운 하락, 그리고 2개월간의 지루한 행보 끝에 비트코인이 드디어 좋은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투자 중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인 스트레티지, 스트라이브, 메타플래닛, 세 회사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58,000불까지 떨어졌던 6월 30일 최저점 이후로 스트라이브 67%, 메타플래닛 53%, 스트레티지 37%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ETF인 아이빗은 31% 정도의 상승을 했으니 세 회사 모두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앞서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MSTR 투자자로서 하나 불만인 점이 있습니다. 스트라이브나 메타플래닛 같은 소규모 기업 트레저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 차이가 꽤나 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이빗보다 6%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고작 이런 퍼포먼스를 보자고 지난 1년간 70%가 넘는 하락을 버틴 건지 세일러가 ATM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투자자로서 요즘의 반등이 반가우면서도 뭔가 스트라이브나 메타플래닛에 비해 개운한 느낌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 스트레이티지가 이 두 회사에 비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STLC를 바이백하기 위해 MSTR ATM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MSCI가 스트레이티지를 다시 퇴출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은 전환사채의 발행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죠. 제가 생각하기론 콕 집어서 하나의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합쳐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MSTR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하는 질문은 왜 MSTR이 이 기간 동안 스트라이브보다 혹은 메타플래닛에 비해 주가가 오르지 않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해야 하는 질문은 마이클 세일러를 비롯한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며 내가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에 동의하냐 아닌가이죠. 그리고 불과 저번 주 마이클 세일러와 퐁 리가 1시간에 걸쳐서 일반 투자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1시간의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최근 있었던 어닝콜 내용을 들어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스트레티지는 단순히 BPS의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죠. 스트레티지의 경우 BPS가 주당 15만 4천 사토시 정도 되는데 이 수치가 주당 30만 사토시가 되려면 MSTR의 발행 없이 STLC만을 통해 비트코인 80만 개를 넘게 더 사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스트라이브의 경우 BPS가 2만 2천 사토시 정도 되는데 이 수치가 2배가 되려면 일반주 발행 없이 셀타를 통해 비트코인 2만 개를 더 사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회사가 비트코인을 80만 개 더 사는 것과 2만 개를 더 사는 것, 당연히 후자가 훨씬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BPS의 상승분, 즉 BTC 일드가 투자의 유일한 이유라면 냉정히 말해서 스트레티지보다는 스트라이브나 메타플래닛 같은 작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일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스트레티지의 포커스는 더 이상 BTC 일드의 상승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스트레티지는 더 이상 이 수치 하나로 평가할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잠깐만 비트코인 차트, MSTR 차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시점을 길게 잡고 앞으로 5년, 10년 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미래는 세일러를 비롯한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매년 평균 30% 정도의 가격 상승을 하는 미래입니다. 그런 미래에서 스트레티지는 매년 얼마나 많은 STRC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매년 3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 100만 불 정도의 가격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스트레티지는 470억 불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100억 불을 어치해 STRC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10년 뒤의 미래에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는 대략 5,600억 불이라는 말이 되고 지금과 같은 비율로 STRC를 발행하면 1,190억 불을 어치해 STRC를 발행하는 회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그게 대단한 건 알겠는데 나는 10년이나 이 회사에 투자할 생각은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하는 말은 10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이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STRC를 출시하고 나서 첫 1년 동안 스트레티지는 100억 불에 달하는 STRC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수치가 내년에는 200억 불, 그 다음해에는 400억 불, 800억 불, 1000억 불로 점차 늘어난다면 그때는 BTC 일드 상승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STRC의 발행 규모 자체가 MSTR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스트레티지가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STRC를 발행해서 모은 돈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상 매출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년 12.5%의 배당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마진이 80% 후반에 달하는 아주 효율성이 높은 사업 모델이고 이걸 근거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럼 우선주 발행한 게 어떻게 매출이라고 할 수 있냐? 이 폰지 사기꾼들아. 이렇게 일침을 날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매출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매출이 아니라고 해서 매년 발행하는 이 수백억 불에 달하는 이 우선주의 발행 규모가 회사에게 그 어떤 가치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신용상품이 회사의 메인 사업 모델인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티지라는 회사를 제대로 평가할 회계 수치 역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매년 발행한 수백억 불의 우선주 발행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역시나 무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전통적인 주식시장에서 만약 어떤 회사가 매출을 올리면 그 매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마진율에 따라 매출을 기점으로 10배, 20배의 평가를 받기 마련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 그 수치가 60배에 달하죠. 스트레티지가 매년 꾸준히 STLC를 발행하고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은 STLC의 발행량을 기준으로 스트레티지에게 멀티플을 부여할 확률이 큽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걸 매출이라고 할 수 없으니 10배, 20배가 아닌 5배, 10배 이런 멀티플이 부여될 수도 있겠죠. 정확히 어떤 멀티플이 적당한 멀티플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시장이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했다. 바로 이 점에서 투자의 기회가 있는 거죠. 시장이 새로운 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90년대 중후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각종 IT 기업들이 생겨나자 시장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전통 사업들은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는가, 즉, 그 회사의 어닝을 기점으로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했습니다. Price to Earnings Ratio, 우리가 PER이라고 부르는 지표이죠. 하지만 90년대 각종 IT 기업들은 돈을 남기는 기업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당수 회사들이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막상 회사는 적자 경영 중인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한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기존의 모델로는 이해할 수 없는 회사들이 나타나자 어떤 이들은 이 회사들을 사기 기업이라고 비판하기 바빴고 어떤 이들은 이 회사들의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회사들의 현금과 부채를 기반으로 평가했으며 그중 소수는 이런 회사들은 회사의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지표가 바로 PSR이라는 지표입니다. 물론 시장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닷컴 버블을 통해 이런 새로운 회사들이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기도 했죠. 자, 시장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상. 이거 뭔가 스트레티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투자하는 새로운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스트레티지가 매년 수백억 불에 달하는 STRC를 새로 발행하는 데 성공한다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시장은 결국 이 수치를 기반으로 멀티플을 부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멀티플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어떤 숫자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5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고 닷컴 버블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로 평가될 수도 있겠죠. STRC를 한 해에 500억 달러어치 발행해서 10배의 멀티플로 평가받으면 스트레티지는 5천억 달러의 마켓캡을 가지는 회사라는 말이 됩니다. 스트레티지의 현재 마켓캡은 6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대충 계산해도 지금의 7배에 달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말이 되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신용상품을 매년 500억 달러씩 발행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스트레티지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주를 많이 발행하려면 그만큼 담보자산인 비트코인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스트라이브나 메타플래닛은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가능성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티지라는 회사가 STRC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트레저리 기업들은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소규모 트레저리 기업들의 경우 BPS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게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BPS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엠네브 프리미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죠. 스트레티지는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기엔 너무 큰 회사입니다. 이제는 다른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는 거죠. 이들이 새롭게 주장하는 본인들의 존재 이유는 STRC를 매년 수백억 달러씩 꾸준히 발행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선주라는 건 회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 잠깐 발행하고 마는 그런 금융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미친 회사가 이걸 매년 수백억씩 발행하고 심지어 이걸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걸 증명한다면 그때는 이 일을 기반으로 멀티플을 부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세일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이해하면 우리가 영상 앞에서 궁금해한 질문들, 왜 최근 2달 동안 MSTR이 스트라이브나 메타플래닛보다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혹은 STRC를 살리기 위해 MSTR이 희생당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 이런 질문들이 세일러 입장에서 얼마나 유치한 질문들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세일러의 Q&A 세션에서 세일러가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STRC가 성공하지 않으면 MSTR의 멀티플도 없다라는 말이죠. 저는 처음에 STRC가 성공하지 못해서 비트코인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BTC 일드 상승도 없으니까 그럼 MSTR의 엠네브 프리미엄도 없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일러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세일러는 단순히 BTC 일드를 통한 엠네브 프리미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디지털 크레딧이라는 게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신용시장에는 여러 가지 신용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2010년 후반 들어서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프라이빗 크레딧, 한국말로는 사모신용이라고 불리는 산업이죠. 보통 어떤 회사가 돈을 빌려야 하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그러죠. 그런데 회사가 가진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기회를 포착한 펀드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회사 자체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대신에 높은 이자를 받는 사업 모델, 바로 이걸 사모신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규모는 불과 2009년 2천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이제 1조 달러를 훌쩍 넘는 시장이 되었는데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사모신용 상품이라는 건 비록 이름은 거창하지만 결국 은행이 대출을 거부할 정도로 리스크가 높은 회사들이 매년 8%에서 11%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면서 내가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럼 세일러가 만들어낸 디지털 크레딧이라는 상품에 하는 베팅은 뭐죠? 비트코인의 매년 수익률이 최소 12%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베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 어떨지는 몰라도 은행도 대출을 거부한 이름도 모를 회사가 매년 10%에 가까운 이자를 감당하며 빚을 갚는 것,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금과 같은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매년 12%가 넘는 가격 상승을 할 거라는 것.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떤 아이디어에 베팅할 것 같나요? 사모신용이라는 이런 위험한 신용 상품도 10년 동안 5배가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160억 불에 불과한 이 디지털 크레딧이라는 새로운 산업, 이 산업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할까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스트래티지의 밸류에이션은 과연 얼마일까요? 세일러가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크레딧이 사모신용 시장에 비해 가지는 우월성을 보았을 때 디지털 크레딧 시장이 지금 1조 달러가 넘는 사모신용만큼 성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비트코인 보유 개수가 80만 개가 넘는 우리 회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TRC의 성공과 성장에 회사의 모든 걸 베팅해야 한다. 만약 지금의 노력이 성공해서 디지털 크레딧 시장의 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 그런 미래가 온다면 그때는 비트코인 보유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닌 우선주의 발행량을 기반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투자 중인 이 세 회사들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